네, 보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7천 명대 중반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된 4개 지역에서는 새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주말인데도 이틀째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보다 두세 배 이상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9천 명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설 연휴 이후엔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이미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 체계를 바꾸기로 한 기준, 그 7천 명을 넘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3T 정책을 썼습니다. 네네. 테스트,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트레이스, 추적을 하고, 격리를 하고, 트리트,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발생 억제가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 최소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피해 최소화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별 검사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기로 했죠.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앞다퉈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가겠죠. 네네. 그러면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습니다. 60살 이상이거나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지정이 됐거나 또 의사 소견서를 갖고 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60살 이상은 무조건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일단 4곳에서 26일부터 이런 정책을 시작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위험군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선별 진료소에 가면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고요? 스스로 이제 의심 증상이 있어서 선별 진료소를 가게 되면 지금까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네.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거기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길면 15분 정도면 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앞으로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 음성이 나오는 경우 이 음성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4시간 유효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거의 모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정말 밀접 접촉자다 이렇게 통보받은 사람, 네. PCR 검사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받은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왔네요.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가 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또 대기실에 음압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전국에 한 600개 정도 있는데 일단 앞서 4곳을 얘기했죠.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43곳이 있는데 네네. 이곳에서도 이제 그 PCR 검사가 아닌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역학조사도 조금 달라졌는데 투망식 전수조사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식이 바뀐다고요? 확진자 폭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확진자 주변 전수 검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네. 일단 밀접 접촉자와 고위험군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 시 격리 기간이 10일이었는데 26일부터는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먹는 치료제 사용도 이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 먹는 치료제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물이 많아서 생각보다 적게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108명 투여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65살 이상만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살 이상으로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또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공급을 해서 그쪽에서도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 경증의 이 재택 치료 대상자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서 재택치료를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서울 5개 구에서 시범 사업이 일단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주간 시범 사업을 하면 더 이제 동네 의원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심야 당직 의사가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심야에도 급한 경우엔 앞으로는 이제 동네 병원 연합 혹은 서울시 의사회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이런 심야 당직 의사가 있어서 콜을 받기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또 확진했던 다른 나라 상황도 들어보고 싶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앞서 남아공 또 영국도 폭발적 확산 이후에 가파르게 이제 줄고 있거든요. 미국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80만 명 정점을 찍은 이후 21일 현지 시간으로 72만 명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한참 오미크론이 확산됐던 뉴욕과 워싱턴 DC는 정점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폭발적으로 확산한 이후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3월쯤에 정점을 찍고 3월 하순쯤에는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